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대전의 제3당 신당이 나올까라는 이제 키워드인데요. 최근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분당, 신당 얘기가 뭐 계속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대전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강연 정치를 통해서 새 규합에 나서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전도 신당 바람에 제3의 신당 바람에 같이 올라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우리 지역 정과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신당은 뭐 나올 것 같죠? 신당은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천정배 의원도 정치인들이 항상 그 뭘 한번 시작하려면 대전부터 시작을 해요. 좀 대전에 만마다한 거 아닙니까? 만마다한 게 아니라 대전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철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호응을 얻느냐, 뭐 대권도 역시 충청권의 그 호응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대권이 분류가 되는데, 이 천정배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총체적 무능에 그 한국 정치가 빠져 있다.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새로운 기치를 들고 이제 대전서부터 그 정치를 시작했는데, 대전도 지금 뭐 새누리당이나 새정년이나 또 그리고 제3세력들 새로운 정치를 도전하고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서 나라를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세력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대전이 새로운 신당, 그러니까 조금은 좀 망설이는 것은 이게 혹시 호남당이 되지 않을까. 호남 자민련 얘기. 예, 그런 정도가 되면 이게 또 그 뭔가 이게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조심스러워하지만, 실제 신당이 어떤 정강 정책을 가지고 무엇을 표명하냐에 따라서 대전의 신당, 그러나 저러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대전도 새로운 신당에 참여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신당이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지금 호남당이 만들어지냐, 저는 그런 쪽에서 보기보다는 지금 양당 구조에 문제가 있다. 양당 구조는 참 권력을 한번 잡으면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양당 구조. 당 내에서도 왜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뜨느냐 하면, 지금 새누리당 당 내에서도 양쪽의 친박과 비박 간의 싸움에서 지금 유승민 의원이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새민연에도 지금 내부에서 문제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전체를 공천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당 구조에서 문제가, 양당 구조로 갔을 때 미국 양당 구조나 영국 양당 구조랑은 틀린 것이, 한국 양당 구조는 정권만 잡으면 무조건 5년 동안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양당이 있더라도 5분의 3, 180석이 있어야지 모든 걸 통과를 하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게 90개 법안, 지금 60개 법안이 지금 남아있어갖고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양당 구조의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선진화법이 있으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왜 당이 하나가 더 생겨야 되느냐 하면, 다른 어떤 국민들은 이 양당 구조에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 있다. 그랬을 때 양당에서 둘이 합치지 않고 새누리당의 160석을 다른 당에서 30석만 갖고 오면, 20석만 갖고 오면은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데도 지금 그 좋은 경제법, 모든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양당 구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분의 3을 넘는 그 국회 선진화법을 손을 보지 않으면 당이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지금 현재 꼭 새민연에서 친노와의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다른 쪽에서 보면 양당 구조의 문제점에서 하나가 더 생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 교수님 어떻게 네. 좀 보세요? 저는 그 대전 충청권에서 지역 정서를 기반으로 한 제3 정당의 출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자적인 걸 얘기하니까 아니면 저 천정 저쪽 그 같이 합세해서 아니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 예. 이제 제가 있다고 보는 확률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두 가지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는 그 양당제가 우리나라에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이나 정책, 이념을 기반으로 한 진보다 뭐 보수다 이런 양당제 정당 정치가 저는 정착되리라고 기대를 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당은 정책 정당보다는 인물 중심, 파 그렇죠. 보수와 개파 중심의 지역 중심, 지역 뭐 이렇게. 패권주의에 기반한 그런 정당 정치, 또 당내 민주주의가 아직 확립이 안 돼 있고요. 또 지금 뭐 우리가 지켜보듯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야당도 그렇고 이게 분당의 가능성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각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 정당의 출현을 가져올 수 있는 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네.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대전 충청에서 항상 지역 정당의 출현을 기대한 이유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소외감, 그렇죠. 차별.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역대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역시 충청권의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인, 뭐 정책적인, 재정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직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예컨대 그 정치적 주요 자리, 뭐 4대 권력의 자리라든지 뭐 장차관의 자리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 충청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충청권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여러 정책들이 크게 힘을 싣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 또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 충청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성,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충청권, 대전 충청권의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아쉬움이 또는 불만이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3정당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세 번째 요인이 이제 조금 불투명합니다. 뭐냐면 지역 정당이 출현하려면 지역에 주자가, 대권 주자가 있어야죠.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JP라는 아주 걸출한 거목이 있었고, 또는 뭐 이해창, 뭐 심대평 이런 분들이 이 지역 정당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 이런 인물이 등장할 것인가? 그런 인물이 이번에 이 지역 정당을 끌고 갈 만한 견인력이 있겠는가? 영향력이 있겠는가? 이 점은 조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으로 대단히 제3정당의 출현은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 이 제3의 요인이 과연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지적하신 호남과의 네. 또는 충북에서의 어떤 그런 연관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지역 정당의 출현이나 이런 것들은 뭐 호남 정당으로 난 충분하다고 보고, 충청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희박한 걸로 좀 보여요. 그 인물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 정당, 이 새로운 신당이라는 것들이 과연 이제 그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자기 기득권을 또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면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신당이 어떻게 전국에 있는 그 전국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일례로 예를 들어서 첨정대 의원이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을 하나 포섭해가지고 같이 신당을 한번 같이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지금 유 교수님 말씀했듯이 우리 정치가 양당 정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87년도에 DJ하고 YS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 이 그 YS가 3당 합당해가지고 민자당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민자당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도 보수와 진보 뭐 그때 운동을 했던 사람들 혼재돼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DJ는 정권을 이렇게 하면 나는 정권을 못 잡겠다 해서 JP하고 또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쪽도 또 자민련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저 혼재돼 있어가지고 여기나 저기나 지금 그 정강정책이나 사람 그 저 이 배포를 보면 도찐개찐이에요 이게. 네. 어디가 진보고 어디가 보수인지 모르게 돼 있는 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양당 구조가 진짜 좋은 양당 구조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이걸 빨리 깨트려야 되는데 진짜 건전한 진보, 올바로 된 따뜻한 보수 이런 것들이 돼서 그 정체성에 맞는 정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지금은 신당이 나올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성공할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이걸 과연 이 진보 건전한 진보와 이 따뜻한 보수들이 어떤 형태로 모아가지고 세를 규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저기 새정치민주연합에 보면은요, 최근에 이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탈당을 했어요. 일단 선도 탈당을 했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느 정당이 하나 탄생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야 된다 그럽니다. 기판세라고 해서 이제 인물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지역? 네, 저는 그거 이전에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혁신을 하고 세민련에서 자꾸 최고위원회에서 막말이 나오고 막 이런 과정에 지금 전북에서 전라북도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현재 생기지도 않은 새로운 당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체도 없는 신당이 44.2%라는, 그리고 실제로 있는 현재 세민련은 29%밖에 안 나왔습니다. 실체도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만 그런가, 다시 전라남도와 광주를 가지고 다시 여론조사를 했는데 똑같이 전라북도하고 똑같은 그 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천정배 의원이 또 얻은 표와 똑같은 표가 또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호남 쪽에서는 이미 세민련을 다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 떠나는 것 중에 왜 김대중 선생의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못 살리냐. 또 하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응? 더 이상 기다릴 거 없으니 우리끼리 다시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충청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현재 며칠 전 회의할 때 박범계 의원이 그 친구들과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 데에서도 당무회의를 했는 데서도 뛰쳐나왔습니다. 너들같이 해갖고는 안 되겠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지금 충청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이 만들어집니다. 틀림없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당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이 그거에 반대급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잘 돼갖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양당제가 아직 우리가 정립하지 못한 정당 구도, 정치 수준인 거와 마찬가지로 제3정당도 정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제3정당의 출현 가능성은 높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제3정당이 왜 만들어지냐, 그러면 이게 지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지역의 또 다른 어떤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총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총선을 위해서. 배치 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 배치 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당이 이제 저쪽이 깨져가 세민련이 먼저 깨진다. 그러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신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공천을 하기 위해서 또 이삭줍기를 하고 또 그거를 우리 또 충청권까지 이제 연장을 해서 충청권도 양당에 일단은 신청을 했다가 공천이 안 되면 또 이제 이게 그렇죠. 저쪽 신당으로 또 몰린다든지 이런 식의 그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만을 위한 정당의 출현은 끝난 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당 복귀를 한다든지 다시 또 이제 이합집산이 또 이루어지죠. 또 되죠. 이게 지금 여태까지 되풀이해온 우리나라의 제3정당, 지역정당이었거든요. 자민련이 그랬고 선진당이 그랬고
합당을 했고, 저는 지역 정당의 출연도 좋고 다당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당이 만들어지는 대의 명분과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제3정당이 그럴듯한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내년 총선을 위한 정당의 급속한 출연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 발전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 정당의 급속한 출연은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자민련이라든 선진당이 다소의 기여는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총체적인 종합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지역 발전에 그렇게 기여를 못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이번에 충분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찌됐든 변화라는 건 있어야 된다. 변화는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양당 구조, 이건 어떤 형태로 깨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전국 정당, 지역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그 정당이 어떤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견지를 해서 새로운 양당 체제의 또 다른 축이 된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거여야 되지, 다시 해가지고 뭐 양쪽으로 다시 흩어져 가지고 흡수된다든가 이런 정당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런 정당이 나타난다 하면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런 정당들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어떤 그 바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신당을 구상하시는 분들은 양당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그리고 인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물은 그런 명분을 제대로 살려서 새로운 인물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구도가 돼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있는 것이지, 구시대의 어떤 이름 있는 그 명망가들이 나타나서 그걸 어떻게 한다? 그 명망가들 역시 지금 현재 체제에 젖어 있기 때문에 명망가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힘들이 돼서 그런 양당이 축이 되든 이끌어 나가는 한 축이 되든 해가지고 그렇게 될 때만이 신당이 올바로 갈 것이고, 그 신당은 어찌됐든 신당은 출연하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새정년에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된 거에 또 친노 세력의 패권주의가 계속 연결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양당 구조를 가지고 가면은 실질적으로 잘만 한다면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처럼 양당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정권을 잡더라도 다른 당 사람을 데려다 장관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민연의 그 박지원 의원께서도 저번에 TV 나와서 그 전화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미 혁신위원회가 잘 되면 작게 당이 하나 만들어지지만 조금만 잘못되면 당이 너무 크게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 내에서도 벌써 그런 쪽으로 벌써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호남 지방에서 더 많게 생겨나는 거죠. 더 많은 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3당이 나올 때까지, 또 특히 3당이 나오더라도 약하게 돼야지 문재인 대표가 힘을 쓸 수가 있지, 3당이 만약에 당 하나가 생기는 게 크게 만들어진다면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후보 내지는 당의 대표, 지금 당내에서도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로 있고 대통령 후보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당내에서도 친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얼마큼 잘못돼 가고 있는지를 문재인 대표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그러니까 분당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이런 게 지금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혁신위원회에서 그 새정년에 혁신위원회가 9월에 가면은 최종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까지 그거를 보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아닙니까? 네. 나만 뺏지만 달면 되지 누가 죽던 살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근데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나올 것 같고 될 것 같으면 안 나오죠 그분들이. 근데 이 혁신이가 무슨 뭐 바보가 아닌 이상 9월에 그 공천 룰에 대해서 그걸 까겠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까죠. 지금까지 역대 공천 학살은요, 공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웠습니다. 일례로 뭐 2002년인가 2000년 유해창 총재다 당시에 그 민국당을 만들었던 김윤환, 허주 네. 이런 분들도 그 세력들도 그 밑에 뭐랄까 개파는 공천을 주고 그 위에 순회는 우두머리는 다 공천을 날려버렸어요. 막 이런 정광석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도 그렇게 안 가리라고 볼 수가 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야권에서 움직이는 틀은 뭐 4가지 그 신당 창당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지금 시나리오는 김민석 전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그 현역 의원하고 또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런 분들이 연대해서 신당을 창당하고 또 천정배 의원이 지금 만드는 신당은 창준이까지만 발족을 해서 이들과 합당할 수 있다는 뭐 그럴듯한 지금 시나리오가 전개에 지금 돌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초점은 공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건 정치 지망생이건 모든 초점은 공천입니다. 개혁이 아니에요. 또 신당의 출연의 그 명분이 아닙니다. 내가 공천반,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려면 또는 새로 달려면 어떤 게 유리한가? 의원 정수가 늘는 게 유리한가? 줄는 게 유리한가? 신당이 나오는 게 유리한가? 새정년이 분당이 되는 게 유리한가? 아니, 오로지 이겁니다.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도 그 해석은 공천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신당은 상수입니다. 왜냐하면 공천 낙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신당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다만 이제 그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느냐, 찻잔의 태풍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신당은 반드시 출연한다. 왜냐하면 항상 총선 전 분당 신당 출연, 총선 후 정계 개편, 대선 전 합당해요. 이 공식이 여태까지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공천 때문에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 다만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거는 우리 대전 충청권이 그러면 항상 우리 영남 호남의 틈바구니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이 야 호남이 뭉쳐? 영남이 또 다시 커지네? 이 속에서 그럼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내세울 대권 주자는 우리의 지도자는 이거를 늦게 판단해서 우리도 그럼 지역당이지 우리도 그럼 또 연합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이 후에 결정을 합니다. 조금 늦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당의 출연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 신당은 반드시 출연한다. 근데 저는 그 출연이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물론 그것도 먼 쪽에서 보면 하나의 정치 발전의 단계겠지만 가까운 이 시점에서 보면 정치 발전에 큰 기여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 교수님은 종합적인 그 신당 안에 우리 대전이나 충청권도 같이 맞물려 갈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는 독자적인 것보다는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그렇게 해왔다. 그 답이 그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실제 그래가지고 지금 신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총선이 임박해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당을 빨리빨리 추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나가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그 예전의 그 신당 그런 형태를 다시 또 밟아가는 공식적인 행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당의 힘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은 그런 공식 밖에 있는 데를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그 해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천정배 의원의 최근 우리 대전 이제 만년동의 YMC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강연을
그때 이제 참석한 인물들이 같이 합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많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뭐 호남은 늘 우리 충청권에 구애를 하죠. 호남끼리만 하면 호남 자민련이 되니까. 나중에 팽시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충청권을 끌어들이는 것이 호남에서는 가장 최선의 또 유일한 전략입니다. 영남을 끌어들일 수는 없으니까. 또 우리 충청권에는 또 상당한 또 호남 출신의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DJP 연합도 만들어진 거고, 또 앞으로 또 2017년에 내년에 총선, 2017년에 대선을 위해서는 또 이거가 유일한 전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우리 충청권에 많은 구애를 하는데, 이제 우리 충청권 입장에서 우리 충청권은 또 항상 신중하지만 실리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호남 신당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 그 내년 총선에서 또 당선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켜보겠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대전 충청권의 또 다른 이제 운명이 내년과 후년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그리고 또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우님이 얘기했던 그 YMCA에 만났던 그 세력들, 그게 사실은 대전의 제3 아주 잠재력이 풍부한 제3 세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새누리당이나 새정리안이나 이쪽에 기존에 일을 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래도 대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역경력을 가지고 있는 제3세력이라 하는 사람들을 천정배 의원이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거기 보니까 면면을 보니까 이 안철수 신당 전에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강제적으로 독자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아무튼 합해진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겉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거기 인원을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김용태 전 변호사협회 회장이라든지 황인호 재련식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철수 신당 쪽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도 그런 그 세력들이 합하고, 또 하나는 정치 실업자, 쉽게 얘기하면 유성에 지금 분구가 하나 되니 안 되니 하는데 거명되는 사람만 해도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 싶어하는 정치 실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천정배 의원이 지금 하는 이 창당 행보가, 신당 행보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화장을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민 다음에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반면에, 우리 국민들은 화장하는 과정을 좀 우리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어야만 신당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묘한 차는 있지만은 결국 신당 창당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